이제 정의기억연대 속에는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함께 녹여져 있어요. 예. 두 조직, 두 활동이. 그것은 이제 정신대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남게 된다. 정대협이란 이름도 역시 상징으로 우리의 운동의 28년의 운동의 역사로 남기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말은 일본 성노예자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 내부에서 이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절규를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거의 30여 년 동안 정대협이, 그러니까 지금은 정의연이지만 대상이 일본 정부에게 가해 책임을 묻는 데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명확한 책임은 가해자가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 예. 또 그런 것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조치를 뭐 교육이라든가 추모 사업, 또 그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는 것, 피해자의 인권은 회복되는 것이고, 근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일어나서 그 당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은폐되어 왔고 침묵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폐되고 침묵되는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2차, 3차 가해를 만들어내냐면은 일본 정부의 그런 범죄 부정, 법적 책임 회피의 그런 언행들도 2차, 3차 가해가 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그 고통을 한으로 응축시키게 했던 것은 침묵한 것도 사실은 2차, 3차 가해죠.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했던 것. 침묵을 강요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북군 열어주니까 너희들이 입 닫아. 부모들조차도 그렇죠. 내가 무덤가에 갈 때까지도 네가 어디 갔다 왔는지 해방은 나한테 40년 이야기하지 가까이 말아라. 돼서야 그렇죠. 표본화된 것도 사실 그렇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한 일이라는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되 네. 국익을 위해서 참하라는 얘기가 네. 또 한편에 있었어요. 네.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네.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들이 같은 맥락에 놓여 있어요. 피해자들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국익에 위험을 주는 목소리로 치부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군의 이른바 성노예 동원이라는 만행 자체가 국익 우선주의의 산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국익을 위해서 개개인의 인권은 침해해도 무방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군국주의적 사고 방식인데. 네,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2015 예. 한일 합의였죠. 예. 그리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예. 되었고,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서 네. 집어넣었던 것이 비가역적 합의다라고 하는 네, 것을 합의했잖아요. 네. 이건 도대체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비가역적 합의, 최종적 합의를 이룰 수가 있는가? 뭐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좀 그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었고, 네. 그렇지만 일본은 여전히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합의로부터는 예. 전혀 나갈 생각이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돼버려서 네, 그러고 오히려 있죠. 이제 일본에서 바라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많을 때는 240여 명까지 되셨다가 이제 생존자가 23분, 23분. 네. 이제 23분이시잖아요. 몇 년 내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증인들이 이제 네. 산 증인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일본이 과연 이제 이 합의를 잘못된 합의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참 좀 답답한 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럴수록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또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가 우리 사회 내부에 좀 확산해야 할 텐데, 이번 이제 김복동 여사 빈소에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하셨잖아요. 네.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복동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병문안을 오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 작년이죠. 뭐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을 하셔서 김복동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5 한일 합의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10억 엔도 정부 예산에서 마련해서 예비비에서 네. 마련해서 그 일본 정부에게 돌려주도록 하겠고, 화해 치유 재단도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그 이름도 참 네. 도대체 누구와 누구를 그러니까요. 누가 누가 화해를 한다는 그러니까요.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끔찍한 이름 자체도 예.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인권 유린적인지 예.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김복동 할머니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네.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2015 한일 합의를 그렇게 시키고 또 새롭게 이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강하게 국제사회에 내밀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정말 뭐 한두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셨는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채 김복동 할머니께서 떠나셨죠. 아마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셨던 것은 할머니가 눈 감으시기 전까지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회한, 그것을 정부 대표로서 대통령으로서 조문을 통해서 할머니께도 전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할머니와 함께했던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는 대외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피해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 피해자들의 죽음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요. 그것을 보도했던 세계 언론 통신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보를 주의 깊게 다뤘다는 것 자체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행보 자체가 그런 아시아 피해국들에게 조금 경고가 됐으면 좋겠고 다른 한편 그 피해자들에게는 그들의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왜 우리 정부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운동의 발화점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김복동 여사와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뭐랄까요? 우리 국민에게 남긴 유언이랄까요?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당일 우리는 두 분의 피해자를 잃었어요. 아침 7시경에 서울에 사신 한 분 할머니를 또 떠나보내야 했고 저녁 10시 41분에 김복동 할머니를 보내야 했는데 할머니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당신 떠날 시간을 아셨던 것 같은데 당일 한 오후 5시경에 계속 무의식 상태에 계시다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시더니 의식을 차리시고 말씀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온 사력을 다해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나쁜 것들이라고 거의 절규에 가까운 욕을 하시고 저는 이게 피를 토하는 것이구나. 실제로 새카만 피를 토해내셨어요. 나쁜 것들을 나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나쁜 것들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로잡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강렬한 메시지네요. 강렬한 그랬습니다. 메시지를 저한테 남겨주셨고 우리가 좀 나쁜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그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셨고 끝으로 수요 집회 그죠? 이미 이제 매주 기네스북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수요시를 시작을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했어요. 500차를 지냈고 1000차를 지날 때 우리가 이미 이겼다. 1000차 수요시를 했다는 건 이미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겼다라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아무리 지금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지만 일본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만 해도 우리 1300차는 갖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1300차를 했고요.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증언을 했던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밀로 지키고 있는데 그날이 1400차예요. 그때 또 1400차를 우리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갖는 좀 정말 큰 의미가 이제 군국주의 역사의 피해자, 희생자셨던 분들이 이제 반전 평화 여성인권 운동에서 그 역사의 이제 주역으로서 새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늘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이야기를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과거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역사 속에서 정의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가? 인권과 평화, 정의의 가치는 경제적인 수치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게 우리 김복동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 대표님뿐만 아니라 지금 수요 집회를 이끌고 있는 이제 중고등학생이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곳에 이제 씨를 뿌려 두셨으니까 김복동 여사가 남긴 이제 역사에 남긴 자취 굉장히 좀 무거울 것이고요.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큰 좀 뭐랄까 물꼬를 터주시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우영의 사담. 오늘은 스페인의 역사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티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본성이란 없다. 그에겐 오직 역사가 있을 뿐이다. 일본군이 유독 전시 종군 위안소라고 하는 반인륜적인 제도를 운영한 것을 일본인들의 형진 인류학적 특성으로 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역사가 만들어낸 범죄입니다. 그 역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또 그 역사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있을 때만이 일본의 역사도 또 일본인들의 역사도 인류 공영을 위한 그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콘텐츠는 KTV 유튜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